네, 안녕하십니까. 화성항 송대표입니다. 2025년도 7월 10일 목요일 현재 시간 오후 3시 27분 지나고 있습니다. 어제 밤새 좀 치열한 전투가 좀 있었고요. 치열한 전투가 있은 이후에 시장은 지금 조금 잠잠한 상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좀 움직이는 시간을 좀 기다려보고 있긴 한데 크게 움직이진 않고 있고요. 조금 전에 TSMC가 월간 매출이 있을 때 잠깐 움직인 것 같은데 그거 빼고도 거의 미동이 없는 상태입니다. 자, 간밤에 증시가 어떻게 마감했는지 같이 한번 보시면서 오늘 시장에 대한 이야기 전달해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마감했던 다우지수는요, 정장 대비해서 0.49, 217포인트가 상승을 한 44,458포인트에서 상승 마감하였고요. 나스닥 주가는 전장 대비해서 0.94%, 192포인트가 상승을 하였고 S&P 500은 0.61%가 상승했습니다. 다우지수가 어제 장중에 시가의 강세를 좀 보이기도 했었고요. 강세를 보이면서 강하게 돌파 시도를 했었고 또 반대로 상승 부분을 모두 다 반납하면서 재차 밀리기도 했었고 좀 상호 충돌하는 움직임들이 좀 있긴 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상승권에서 잘 마감이 되었습니다. 주가의 상승의 원동력이라고 보자고 하면 사실 특별한 내용은 없는 것 같고요. 엔비디아가 시가총액 4조 달러를 전 세계 최초로 달성했다는 것에 의미를 두면서 엔비디아의 상승이 주가 상승을 견인했다. 그냥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좀 놀라울 정도의 상승 탄력을 다시 한번 보여주면서 기염을 토했고요. 뭐 당연히 엔비디아가 시가총액이 사상 최초로 4조 달러를 넘겼으니까 그 얘기는 반대로 얘기하면 관련된 섹터들은 어저께 다 올랐다는 얘기가 되겠고 관련된 섹터들이 다 오르면서 증시를 견인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죠. 또 우리의 유일한 외톨이 테슬라는 X의 뭐 CEO 사임 소식부터 해서 별의별 얘기가 나오면서 여전히 좋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이 부족한 부분들을 모두 메꾸고도 남을 만한 엔비디아의 힘, 그 다음에 이해 섹터들의 동반된 흐름 이런 부분들이 전일 증시를 같이 견인했습니다. 종가상으로는 4조가 안 됩니다. 네, 종가상으로 약간 밀려가지고 4조 달러가 되진 않고요. 그래도 3조 800억 달러 될 겁니다. 3조 9,800억 달러 정도는 될 거예요. 그래서 그 정도의 아마 결과치는 주고 있는 상태고 근데 이제 어제 시장은 좀 재밌었습니다. 어제 시장은 좀 재밌었는데 어제 이젠 시가가 여기거든요. 시가가 여기인데 시가가 되면서부터 갑자기 고공행진하면서 날아갔거든요. 그런데 이제 갑자기 또 대받아치면서 상승분을 순식간에 토해냈고요. 그 다음에 재차 지금 재반등을 하면서 반등으로 끝났는데 또 아침 대바람부터 슬슬슬 밀더니 상승분을 또 까먹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증시의 이 모습을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종가상에 있는 마킹된 부분만 보면 상승했구나가 맞긴 맞는데 우리가 이제 뭐 여러분이 그런 큰 그림만 다 놓고 매매를 하시는 것이 아니고 작은 그림을 가지고도 매매를 하기 때문에 작은 그림의 움직임을 놓고 봤을 때는 이게 얘기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얘기죠. 작은 그림상으로는 이 지수가 못 움직이게 된 꼴이 됩니다. 안 움직이게 된 꼴이 되는 거고 실질적으로 지수의 변동성이 아주 높아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위로만 올리는 변동성이 아니라 상하 변동성이 높아지기 시작했다. 이거는 좀 주목이 되어지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상하 변동성이 이렇게 높아진다는 얘기는 장이라는 게 두 가지의 성질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원웨이 하락, 원웨이 상승, 그 다음에 이제 계단식 상승, 계단식 하락, 그 다음에 장중 상하 등락 이후에 보합세. 이제 이 정도 한 5개 섹터를 나눌 수가 있는데 뭐 원웨이 상승 하락은 뭐 이건 빼도 박도 못하는 거니까 그냥 오케이 그렇죠? 그다음에 계단식 상승 하락이 제일 이제 어렵죠. 왜냐하면 판단하기가 제일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서 이제 상승이 멈출까, 여기서 하락이 멈출까 했는데 다시 빠져버리는, 또 다시 올라버리는 이런 상황이 생기는데 지금처럼 상하 변동성을 가져가면서 중립성 싸움을 가져가는 건 이것도 애매합니다. 근데 이게 애매하긴 한데 이런 그림은 아주 명확한 그림이 있어요. 왜 명확한 그림이냐면
생각을 해보시면 너무나 쉬운데, 주가의 추세가 이렇게 뻗어 있잖아요. 주가의 추세가 뻗어 있는데, 이렇게 뻗어 있는 주가를 여러분이 이렇게 순간적으로 끌어내리는 게 악재가 있는 것도 아닌데, 끌어내리는 게 쉬워요? 이게 반대 힘인데, 자동차가 120km로 쏘고 있는데, 갑자기 여기서 사람이 튀어나와가지고 이 차를 발로 빵 때리면 이 차가 방향이 반대로 바뀌어요? 쉽지가 않죠. 쉽지가 않아요. 반대로 영화처럼 뭐 아이언맨이 나와가지고 발로 빵 깠어. 돌아설 수 있겠죠. 그런 느낌이라는 거죠. 사실 쉬운 얘기가 아닙니다. 반대로 하락일 때도 이렇게 끌어당기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지금 어제 이제 그런 그림들이 나오기 시작했고 최근에 그 동작들이 많아지기 시작했거든요. 이 얘기는 너무 명명백백한 부분인데 차익 매물이 많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차익성 매물, 상승을 한 만큼 차익성 실현을 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논리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그러한 동작이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차익 매물들을 계속적으로 소진을 하면서 흘러가는 장세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이 정도로 내용 정리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상하 매물을 이렇게 정리를 하기 시작하면 결과적으로는 주가가 계속해서 상승하는 데에는 힘이 붙일 가능성이 높거든요. 힘이 붙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다소 좀 위협적인 동작이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시장이 좀 뭐가 있냐면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다는 얘기는 시장의 심리가 너무 좋아서 너무나 좋아서 좋은 거는 좋은 대로 잘 빨아당기고 또 나쁜 거는 나쁜 거대로 빨아당기는데 반대로 나쁜 것에 대해서는 조금 묻어는 편이고 좋은 것에 대해서 아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편입니다. 이게 좀 무던하게 어느 정도의 밸런스가 있는 게 아니고 좀 치우친 맛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치우치는 경향이 나타났을 때 향후 주가의 움직임들이 좀 가격하게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점이 좀 위협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어제 이제 엔비디아를 보시면 엔비디아가 지금 뭐 분모에서도 잘 나오고 있지만 등락을 이제 거듭하기 시작하거든요. 등락을 거듭하기 시작하는데 이게 왜 등락을 거듭하느냐? 이게 아주 간단한 논리죠. 실질적으로 엔비디아 이제 이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로 차익 매물의 과정에 이제 놓여져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현재는 차익 실현 국면에 자리하고 있구나. 예, 이 정도로 내용 이해하시면 큰 어려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부터의 길이 중요한 것 같아요. 이제부터의 길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여기에서 지금 주가의 움직임이 특히 다우지수가 어제 지수를 혹시 보신 분들이 계신가 모르겠지만 어제 시가에 0.2%를 출발했다가 바로 슈팅이 걸렸다가 그 상승분을 그대로 토해냈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상승 변동성보다 하락 변동성이 다소 떨어지기 시작했고 나스닥 같은 경우는 고점을 때리고 있기 때문에 좀 덜한데 다우지수 같은 경우는 고점을 못 때리고 있잖아요. 고점을 못 때리고 있는 상태에서 계속해서 이러한 형태의 문제점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게 이제 고가를 넘기기 전에 많이 나타날 수 있는 증상이긴 한데 이제 왜 제가 이 구간에 대해서 조심스럽게 신경을 쓰라 말씀드리냐면 여기서도 직전 고점을 때리는 과정을 하면서 매물 소화를 하다가 결국 못하니까 흘러버렸거든요. 얘도 여기서 고점 돌파를 하기 위해서 계속 시도를 하겠지만 매물 소화를 다 해내지 못하면 흘러버릴 거란 말이에요. 이제 그 흘러버리는 상황이 생기면 이제 대량 난감 점점점이 되겠죠. 대량 난감 점점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점을 좀 조심해서 봐야 되는 국면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 시장은 다소 소극적인 상태로 갈 수밖에 없는 것 같다. 여기에서 시장이 런을 하니까 같이 런웨이를 해라 이런 말을 드리기는 좀 어려워요. 그래서 런웨이를 하라고 말을 하긴 좀 어렵고 여기서는 같이 좀 방어적인 스탠스를 갖는 것이 적절해 보이지 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이제 요즘 이제 경제 지표를 제가 굳이 언급을 안 드리는데요. 이제 경제 지표를 왜 안 드리냐면 아까 방금 말씀드렸지만 경제 지표가 나와도 시장이 그냥 시큰둥합니다.
그냥 흔히 말해서 먹어버리죠. 그냥 스킵하는 케이스가 너무 많고요. 해당 지표들을 통해서 좀 활발하게 써먹기보다는 그냥 그 지표는 지표대로 스킵. 그래서 잠시 지나가면서 흘려 날려버리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으로 봐서는 경제 지표에 대한 이해도와 주목도보다는 시장에 대한 유동성의 이해도가 좀 중요한 것 같다. 그래서 지금 나스닥과 S&P 다우지수의 지금 차이점 뭐냐면, 우리나라장 오늘 지금 끝난 거 혹시 보셨나요? 우리나라장을 지금 같이 보시면 같이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종합주가지수가 코스피가 3183포인트에서 끝났거든요. 3183포인트에서 오늘 만기일이었는데 종가에 또 당겼네요. 종가 아마 올랐을 거예요. 네, 종가에 갭을 올렸는데 지금 얘가 3183포인트에서 직전 고점을 노려보고 있는 21년도 4년 전에 있었던 위치를 노려보기 시작했는데 코스닥을 바꿔보면 좀 얘기가 달라요. 코스닥은 물론 이제 2000년도를 비교할 건 아니고 21년도를 같이 비교해야 되는데 얘는 아직도 이 바운더리에서 털어내지를 못하고 있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 지금 시장에서 돌고 있는 유동성이 코스닥까지 갈 수 있는 풍족한 상태가 아니에요. 지금 오늘 우리나라장이 올랐는데 수급 보실래요? 수급 보시면 외국인이 꼬작해서 4,800억, 5천억 산 거고 기관 408억 샀어요. 근데 지수가 1.58%가 땡겨졌어요. 사실 요 정도의 금액이 움직인 것 치고 지수가 굉장히 많이 움직였거든요. 근데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많은 유동성을 쏟아붓지 않아도 증시가 버팅긴다는 얘기예요. 버팅긴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기조적인 흐름이 있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반대로 재해석을 하면 어떤 얘기가 되냐면, 반대로 재해석을 하면 이제는 이 구간에서 저런 형태에서 일부 차익만 나타나도 흐름이 바뀐다는 뜻이 되는 거거든요. 지금 미국장도 거기와 마찬가지의 느낌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다우지수를 보면서 제가 이제 어제 어떤 얘기를 해드렸냐면, 저는 어제 요 구간 뛰어나갈 줄 몰랐어요. 뛰어나갈 줄 몰랐는데, 여기서 만약에 고점을 지금 베꼈는데, 이 고점을 베낀 상태에서 이걸 시세를 베껴서 넘기려고 하면 이건 좀 이야기가 달라진다. 즉, 전략이 변경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 그런데 내가 볼 때는 넘어가진 않을 것 같다. 라고 전 설명을 해드렸거든요. 근데 결과적으로 넘어가지 않았는데, 저 부분에서 만약에 넘어가서 추세가 넘어가면 말씀드린 대로 시장의 스타일이 바뀌는 거죠. 근데 지금은 그러한 상황은 아니다. 그래서 그러한 형태로 시장이 변화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들을 좀 고르게 분석해서 대응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왠지 모르게 계속 좀 불편합니다. 전 편한 마음이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뭐 즐겨라 하시는 분도 있는데 저는 즐길 자신이 없고, 지금은 조금은 조심스러운 관점으로 시장을 보는 게 유리하지 않겠냐, 저는 이런 말씀 드리면서 오늘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남은 시간들 성투자하시길 바라겠고, 전 내일 다시 찾아뵙도록 하죠. 감사합니다. 카세랑 송대표였습니다.